안녕하세요. 새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20일이 지났어요. 2021년에도 변함없이 스마트폰 교육에 열정을 쏟으시는 SNS 소통연구소 명강사님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강사 정동모 세배의 두 번째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주인인 나는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수심 잘하여 마음 천국 이루고, 화합 잘하여 관계 천국 이루고, 작선 잘하여 세상 천국 이루리라. 정체, 대원, 수심, 화합, 작선이라는 10글자의 삶의 지표, 삶의 5대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삶의 자세로 이렇게 정리된 이야기를 듣게 되신 것 행운이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네, 그러시죠. 훌륭한 스승님과 공부를 한 저와 그리고 탁월한 선택을 하신 여러분들과의 만남이란 삼박자로 이런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이것을 이선희의 노래처럼 인연이라고 하지요. 이렇게 좋은 인연으로 만나게 된 것 열렬한 박수로 축하해 볼까요? 박수! 감사합니다. 이러한 소소한 일에 늘 박수 치고 즐거워하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실용적이고 멋진 삶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게 해주신 스승님께 감사드리며, 오늘은 우리의 욕심이 어떻게 생기고 순식간에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대한 재미있고 명쾌한 통찰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얼마나 기가 차고 속이 확 풀리는 그런 재미와 즐거움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번뇌란 사전적 의미로는 마음과 몸을 괴롭히는 욕망이나 분노 따위의 모든 망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을 방해하는 심리적인 요소, 이런 것을 모두 말하는 것이죠. 내 행복을 방해하는 심리적인 요소는 어디든지 있습니다. 그 심리적 요소는 내 행복만 방해하는 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방해하고 국가 간의 평화도 방해하지요. 극기라는 이렇게 개인과 세상을 망치는 것이 번뇌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 번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러면 나의 행복과 천하의 평화를 가로막는 이 번뇌를 명확히 알아서 정화할 수 있겠지 않는가. 적을 알아야 적을 이길 수 있다. 그런데 이 번뇌는 묘하게 한 가족을 이루면서 동시다발적 번뇌 세트로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번뇌 구조라고 합니다. 흥미가 발동하시죠? 네. 야,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생기며 어떤 경로를 밟아서 번뇌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이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뇌 구조라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고 추상적인 것 같지요. 그런데 사실은 모를 때 추상적이지 알고 보면 아주 쉽고 구체적이에요. 원래 우리의 본 마음은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지요. 고요하고 텅 비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처음 태어난 어린아기의 순수한 마음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다 태어난 아기는 깨끗한 마음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우리가 상상이 되잖아요. 그렇게 깨끗하게 태어난 마음이 삶의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수많은 경험을 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 경험 속에서 나쁜 것을 계속 덕지 바르면서 뒤죽박죽 망가지는 게 된다는 말입니다. 수심론에서 행복을 방해해 제거해야 할 대상을 탐진치 삼독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앉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망쳐버린다는 말이지요. 쉽게 말해 번뇌는 탐진치 삼독의 오염 상태를 말합니다. 이 탐진치 삼독이 어떤 경위를 밟아서 어떻게 생기는가 하는 것이 번뇌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아기가 엄마하고 자기하고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눈을 떴는데 엄마가 안 보여. 그래서 그때부터 엄마하고 나하고 하나가 아니구나. 엄마 거기 있고 나는 여기 있구나 하는 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주객이 실제로서 정립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와 객이 생기면서 동시다발적으로 나다, 너다 이렇게 분별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너라고 하는 대상이 점점 확장되면서 남자다, 여자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이렇게 무량무수하게 그런 세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무심하게 텅 비어있는 마음을 상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떤 대상을 딱 만나면 최초로 무슨 작업을 하게 될까요? 우리들은 눈을 뜨기만 하면 대상을 바라보면서 오 있다, 좋은 게 있다, 무엇이 있지요? 내가 있고 내가 있다고 합니다. 물론 너는 점점 많아져요. 점점 복수화되게 되죠. 그래서 허심하게 무심하게 탁 튀어서 한없이 고요하고 평화로웠던 마음이 무엇이 있다라고 하면서 첫 추락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엔 있다로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있다 그것에 대해서 좋다, 나쁘다, 싼 거야, 비싼 거야, 크네, 작네하고 가치를 부여합니다. 가치 부여가 시작되면 두 번째 추락이 시작되는 거죠. 또 좋다, 나쁘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늪은 점점 더 깊어져요. 그래서 좋은 것은 내가 갖고 싶다, 나쁜 것은 저 사람 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싶다라는 마음이 발동합니다. 여기에 가다 보니까 누런 돌멩이가 하나 있는 거예요. 무엇이 있다? 이야, 이거 내가 봤는데 이거 금이야. 그 다음은 이야, 이거 1000만 원짜리는 되겠는데 가치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 좋다, 좋아. 그리고는 거기서 마음이 멈추지 않죠. 그것이 갖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세 번째 추락입니다. 그래서 싶다 하게 되는 것이죠. 순식간에 있다, 좋다, 갖고 싶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 마음의 변화 과정이 동감되시죠? 돌멩이 하나를 두고 있다, 좋다, 싶다가 되기까지 몇 초나 걸리겠습니까? 그냥 빛의 속도입니다. 순식간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내가 갖고 싶다 하면 내 것으로 쑥쑥 되어질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내가 싶다고 해서 도깨비 방망이를 치듯이 뚝딱뚝딱 나한테 들어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싶다까지 간 다음에는 이제 수많은 갈등과 좌절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은 어떻게 되느냐? 갖지 못해서 화가 납니다. 그래서 고상한 말로 샹 이렇게 하게 됩니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속이 좀 상하다는 말이죠. 그러면 있다, 좋다, 싶다, 샹 하는데 몇 초나 걸리겠습니까? 억만분의 1초 사이에 그렇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얼마 만에 한 번씩 하게 될까요? 1년? 반년? 한 달?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내 마음은 점점 탐진치로 몸들어갑니다. 그런 마음을 번뇌부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싶다 쌍을 거듭하면서 내 속에서 아이고 나는 안 돼, 난 정말 되는 일이 없어,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든 거야 하는 불만이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다섯 번째 추락이 바로 불만입니다. 그래서 있다, 좋다, 싶다, 샹, 불만 이렇게 5단계로 번뇌 구조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정리해보면 번뇌 구조가 한 다발, 한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집니다. 있다는 뭐라고 할까요? 네, 조금 고급진 말로 실체 사고다. 좋다는 가치 사고다. 그리고 싶다는 욕구다, 욕망이다. 그 다음에 샹이라는 것은 분노다. 불만은 불만 사고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 세트가 한 번만 발동합니까? 아니요. 수없이 매일매일 발동이 돼서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무거워지고 더 커져서 그것이 마치 나의 인생인 양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지요. 여기에서 장자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자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최고로 지극한 경지에 이른 사람은 세상은 없다고 한다. 없다 하는 상태가 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무 걸림이 없고 우주적으로 탁 트여있게 됩니다. 마음을 닦으면 그런 마음으로 살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로 지극한 경지에 올라간 사람은 세상은 있다고는 하지만 시비를 두지 않는다. 시비를 두지 않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좋다, 나쁘다, 크다, 작다 이런 가치 판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보면서 빨갛구나, 파랗구나, 바람이 부는구나, 온도가 굉장히 낮아졌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에요. 만일에 여기에다 시비를 두었다 하면 그 사람은 뭐다?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어디까지는 가야 될까요? 그렇죠. 두 번째 경지까지는 가야죠. 우리가 구제불능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시비가 확연한 것이 번뇌라는 것을 알고서 모든 것에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마음, 시비를 두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각각 해결하는 해결의 길을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죠. 구제불능이 아니라 구제 가능한 길을 찾아야겠습니다. 과연 구제 가능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겠지요. 어떤 해결 방법이 있을까? 한번 일주일 동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일주일 후에 그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테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이야기 하나 더 해드리겠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버스를 타셨어요. 짐을 올려놓고 주머니를 막 뒤졌는데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 돈이 있는 줄 알았는데 돈이 없구려 한 번만 태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계속 싹싹 빌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기사님은 차를 출발시키지도 않으면서 화를 내고 언성을 팍 높이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는데 왜 타요? 바쁜 시간에 내리세요! 하면서 무뚝뚝하게 소리를 팍 질렀어요. 할머니는 쩔쩔매면서 계속 한 번만 태워주세요, 한 번만 태워주세요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출근길에 바쁜 사람들이 어땠겠어요? 그냥 출발해요. 할머니 빨리 내리세요. 우리 바빠요. 하면서 짜증들을 냈습니다. 그러자 한 고등학생이 10,000원을 꺼내서 아마 어제 용돈 받은 거였던 것 같아요. 요금함에다 딱 넣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로 할머니 차비하시고요. 또 이렇게 돈 없는 사람이 타시면 화내지 마시고 남은 돈으로 그분들 차비해 주세요. 순간 버스 안은 그냥 조용해졌지요. 기사분은 말없이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복 공부를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적어도 이렇게 어리석은 화를 내거나 남의 어려움을 못 본 척하지 말고 살아가자는 것이지요. 할 수만 있다면 차비를 내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자 하는 것입니다. 있다, 좋다, 싶다, 샹, 불만의 흐름을 어떻게 발견해낼 수 있었는지 정말 놀랍잖아요. 실체사고, 가치사고, 욕구, 분노, 불만사고라고 하는 삶의 흐름을 발견해내신 탁월한 통찰력을 가지신 스승님께 한번 박수 한번 더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나눌 수 있음에 정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공부한 인연으로 우주적으로 탁 트여서 걸림이 없는 삶, 구제 가능한 삶을 함께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내 마음에 일어나는 번뇌 구조를 확인하고 마음의 실체와 변화를 들여다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가볍게 해결책 삼행시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해결책은 무엇이 있을지 기대해 주십시오. 결코 실망하시지 않을 해결책으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책 속에도 행복 특강 속에도 길이 있습니다. 기대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세요.
오늘이 가장 좋은 날입니다. 감사합니다.